다음 주제는 재정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일반 대학과 비교해서 전문대학이 재정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관광대학교의 원재희 총장님께서 먼저 모두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강원관광대학 총장 원재희입니다.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저희 전문대학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대학의 특성화된 전문적으로 특성화된 대학에 좀 더 재정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등지업 교육의 현장 학습을 많이 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학생들을 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해가지고 국내나 해외 취업에 시켜서 저희 청년들의 직업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좀 더 특화된 특성화 대학의 재정 지원을 좀 더 활성화 있게 해주시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화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춘해보건대학의 우리 김희진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춘해보건대학교 김희진입니다. 아까 사회부총리님 말씀 중에 세 가지 말씀 중에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강화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과 특히 자율성에 대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대학에서는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전부 공감하고 있지만 정말 굉장히 절실하고 간절한 지금 상황입니다. 전문대학에서 저희가 장기간 등록금이 동결이 되고 또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고 또 인건비는 오르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재정 위기 상태이고 또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육에 걱정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정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도움이 돼서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제 도움이 된 거고 또 취업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 사업을 받는 입장에서 4년제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 대학에 비해서 전문대학이 이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대학의 재정 지원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총 예산이 2016년도에 5조 2천억 원 정도 됐을 때 전문대학 지원이 3,388억 원으로 6.5%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라는 것은 정말 심하게 작게 받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학생 1인당 교육비를 봤을 때도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전문대학 학생들은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 내실화 차별이 없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과도한 제한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 사업을 하려면은 특수 목적 위주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나 운영 경비 보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의 예를 들면 거기 20%만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자율적이지가 않고요. 내용적으로는 어디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운영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과 또 대학이 주도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족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계명문화대학교의 박명호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두 분 총장님께서 거의 중요한 부분 다 이미 지적이 되셨습니다만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등록금 동결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어 왔고, 또, 그나마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각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사 보조원 등의 그 계약금의 임금도 굉장히 그 대학 운영에 압박적인 요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젠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2018년도 예산에서 전문대학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SCK나 링크플러스의 예산이 약 한 368억 정도 금년보다도 줄어들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입학금 폐지가 이원입법 발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4년제의 그 입학 전형료 인하가 뭐 우리 전문대학에도 당연히 또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이 지금 상당히 이 금년부터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이 어려웠습니다만 금년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지금 고민에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작년 그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대정부 건의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등록금 현실화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총장님들 모두 다가 동의하시겠지만은 이런 건의가 지금까지도 검토만 되고 있지 구체적으로 등록금, 대학 등록금의 일부라도 좀 그런 방안이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다 같은 4년제 간호학과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일반대학 간호학과 등록금하고 우리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등록금의 큰 차이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늘 그 장학재단의 이사장님께서 오늘 다행히 잘 나오셨습니다만은 그 국가장학금 이유형 같은 경우에 지금 계시죠? 이유형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그게 상하는 정도의 일정 수준 이상의 교비 장학금을 갖다가 꼭 장학재단에서 정해서 이까지는 해야 된다 하는 거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조차도 학생들에게는 실제로 돌아가지만 이 혜택이 학교로서는 오히려 운영 자금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문제를 부총리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에이스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에이스가 예산이 뭐 삭감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한다는 말도 있고 또 오늘 오영훈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다시 또 에이스를 할 수 있도록 한 190억 정도 앞으로 확보하겠다는 말도 계시고 하시는데 저희 전문대학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 재정 압박이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총장님들 누구도 아마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조치를 해주시면 장학금의 문제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그런 그 일반 대학과의 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총장님께서 그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총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실 분은 예, 우리 영남이공대학의 박재혁 총장님. 예, 영남이공대학교 박지원 총장입니다. 앞에 총장님들께서 다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에 우리 전문대학에 지원한 그 비율이 6.5%. 그런데 저도 한번 좀 조사를 해보니 학교 수로 보면은 우리 전문대학이 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생 수로는 한 37% 정도. 근데
학생 수로 보면은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등교육 예산이 우리 그 전문대학에 할당되는 거는 한 6.5%. 이거는 너무 그 낮은 비율이고 우리 전문대학이 일반 대학에 비해서 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특히 더 어려운 학생들이 우리 전문대학에 많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요번 정부에서는 우리 전문대학에 좀 더 많은 우리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좀 확대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총장님 없으실까요? 네. 총장님 여기서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예, 저는 한국성강대학교 총장 김천정입니다. 저희들이 그 교육부 작년 2016년도에 정부 재정 사업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일반 대학교에는 11개의 예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전문대학은 2개에 불과한 그런 재정 지원 사업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문대학도 정부 재정 사업이 좀 이래 숫자를 좀 늘려서 재정으로 지원이 좀 되는 거로 좀 바랍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앞쪽에서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연세에서 기반 교육입니다. 그거는 현장 실습 교육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이 현장 실습을 하게 되면은 정부 재정이 없으면은 전문대학교에서는 실습할 수 없는 그런 됩니다. 또 그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은 사립대의 소규모로 된 전문대학들은 정부 등록금 가지고 사실 학교를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걸 좀 감안하셔서 소규모인 전문대학들의 재정 지원을 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그 총장님들의 말씀에 더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정 문제 상당히 힘듭니다. 또 여러 총장님들이 말씀 주셨다시피 등록금 동결 이후에 더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오영훈 의원님이 자리를 뜨셨습니다만 또 의원님들은 입학금 폐지 법안도 제출해 놓으신 상태고요. 그래서 참 학부모들이 원하는 적정한 등록금 수준과 대학을 운영하고 최소한 교육력과 연구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재정 규모,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상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들고요. 또 정부로서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 하는 그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책무성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몇 분 총장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대학에 들어가는 총 재정 투입을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들, 그러니까 한 6조에 가까운 대학에 투입되는 돈들은, 예산들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따오거나 타부처 예산, R&D 예산까지 다 포함된 규모고요. 저희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순수한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조 4천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4년제 국립대의 11개 사업, 그 다음에 전문대의 SCK하고 링크 플러스 사업, 이 2개가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전문대에 대해서 부족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 수로 따졌을 때는 4년제가 201개고 전문대가 137개죠. 그래서 대학 수로 따졌을 때는 한 40% 정도가 전문대고요. 입학 학생 수로 따졌을 때는 한 35% 정도가 전문대에 재학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1조 4천억에서
전문대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한 3,160억 정도 됐죠. 그 규모로 따지면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학교 수가 아니라 학생 수 기준 22%를 뺀다면 한 13% 정도가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적게 갔다는 이제 기본적인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러한 갭을 최소한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본산인 전문대가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김상곤 부총리께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든다면 이제 내년 18년 예산 고등교육 예산을 편성할 때 뭐 솔직히 말씀 올리면 규모는 거의 같습니다만 새 정부가 출범해서 새 정부의 공약들이 많이 있겠지 않습니까? 교육 공약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사업들이 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CK나 SCK 사업, 그 다음에 링크 플러스 사업도 4년제 대학의 삭감률이 더 높습니다. 실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예산 초안을 작성할 때 획일적으로 이렇게 몇 프로씩 삭감을 해서 그 삭감된 예산으로 새로운 정부의 공약 사업의 예산을 구상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전문대에 우선적으로 더 지원을 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대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기는 뭐합니다만 같은 특성화 사업이나 링크 사업, 산학협력 사업도 4년제 대학 삭감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좀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삭감한 또 이유도 두 번째로 있는 게 새 정부에서 공약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대학들이 요구했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의 단순화입니다.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11하나 있고 작년에 이제 이화여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사업을 단순화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재정 지원 사업과 특수 목적 재정 지원 사업 크게 두 가지로 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미 앞으로 18년까지 이제 재정 지원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19년부터는 새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재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 연구는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금년 말쯤 19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우리 전문대 4년제 대를 포함한 재정 지원으로 큰 틀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안이 나오면 10월 정도는 대학 의견도 수렴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와중에 그 중에 최소한 제가 말씀 올린 전문대에 가는 예산도 최소한 현재처럼 불리한 구조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금의 현실화하는 부분은 아까도 좀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도 저희는 대학들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입학금 관련해서만 하더라도 그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국립대 같은 경우는 한 110억 정도 규모지만은 사립대 전체로 봤을 때는 한 3,8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께서 입학금 폐지를 주장했을 때도 저희는 워낙 큰 그게 액수고 또 그걸 정부에서 100% 보존을 해주지 못한다면 대학에서 어떤 고민을 해서 안들을 만들 때까지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현재 그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도 좀 고등교육 재정 특히 이제 소외받고 있는 그 중에서
전문대학 예산의 절대 규모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은 올해 이제 에이스 플러스 사업이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750억 정도 규모죠.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현재 내년 예산 반영은 저희는 한 1,000억 정도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750억 정도 규모로 현재는 가고 있고요. 실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90억 정도로 전문대학 에이스 플러스 사업을 새로 사업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정부안으로 예산을 제출했지만은 기재부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이유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오영훈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만 그걸 좀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회의 동의만 얻을 수 있다면 정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대강적인 말씀을 올렸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김영권 국장이나 우리 최 과장이 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김영권 대학지원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재희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글로벌 인재 양성 관련해 가지고 특성화된 대학들한테 좀 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공감하고 이번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 학습만 이제 추경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이 반영이 돼가지고 11억 4천만 원이 지원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147명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대학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부안에서도 글로벌 현장 학습 관련한 전문대학 부분은 이게 예산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됐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김희진 총장님 말씀해주신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자율 확대 요청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일반 재정 지원 사업 대학의 총장님들이나 이렇게 대학 본부에서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 더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제 큰 방향을 잡고 있고 저희가 내년까지 이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그 부분에서도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대학의 본부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부분은 특히 전체적인 고등교육의 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과 함께 또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은 어떻게 재정지원 부분을 더 확대할지 그리고 지금 있는 재정지원 사업 내용을 어떻게 개편할지 이런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연구진하고 같이 하면서 현장에 저희 총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그 부분들을 전체 고등교육 재정 방향하고 맞추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전문대학 에이스 사업 저희가 올해 기재부에 제출한 주요한 이제 재정 지원 사업 중에 전문대학 부분에는 전문대학 에이스 사업이었습니다. 에이스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 4년 제학 대학보다 더 전문대학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기초교육이 부족해 왔고 그 다음에 좀 더 진로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교육령 강화 사업인데 실제 전문대학 학생들한테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이제 에이스 사업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 그러면 에이스 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한 부분인데 전반적인 고등교육 재정이 이렇게 삭감 기조에서 이제 저희가 이게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오용원 의원님이 이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셨고 이교회 회장님도 이 부분, 이 사업을 가지고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전략적으로 같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에이스 사업뿐만 아니라 중점적으로 하나 했던 부분이 전문대학의 이제 교육 연구 이제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4년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는 전문대학 부분도
교수님들의 이 연구력을 키우고 실물 역량을 배양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어찌 보면 전문대학 교수님들 재직 직무 역량 교육을 시키는 다 대학의 비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저희가 반영하자고 해가지고 기재부에 제출을 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다 같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총장님들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예, 이 회장님. 예, 일반 재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부도 기재부하고 또 기사함을 해야 되니까 2014년부터 저희들이 대학 구조개혁에 따르는 정원을 우리가 줄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인천재능대학 한 군데만 123명 줄이는데 44억 7,700만 원이 재정적으로 결함을 가져왔거든요. 모든 전문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에 동참하다 보니까 학생 수를 줄이고 또 등록금도 9년 동안 인하 동결하고 대학의 그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쓰는 돈을 늘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구멍난 돈을 좀 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기재부하고 대화를 할 때 좀 좋지 않겠나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전문대학의 현장의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것을 다 공감했으라고 보고요.